자, 일단 국민의힘으로 가볼 텐데요. 지금 이뉴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말발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왜 말발이 안 먹히겠어요? 그냥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뉴환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냥 쇼였음을 국민의힘 소위 이제 구성원들이 이뉴환은 그냥 쇼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조선일보 박쿠키 기자의 단독 보면은 배수진 여당 혁신이 중진 친윤 희생 안 하면 해산할 수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진들이 내 말 안 들어주면 그냥 인수위 아니 저 혁신이 해산해 버린다 이거란 말이에요. 네, 뭐 해산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조기 종료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조기 종료 얘기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된 바가 없다라고 그 김경진 씨가 막 기자들한테 문자를 돌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인요한 혁신위를 보면 한마디로 철거 용역 깡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용역 깡패가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 힘은 깡패할 게 있습니까? 그 용역 깡패를 통해서 건설사 이득을 얻을 고용주에게 힘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고용주는 윤석열이고 인요한 혁신위는 용역 깡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윤석열의 간신 김한길이 작동을 했다는 썰이 바다해요. 그러면 이뉴환 임명은 윤석열이 뜨실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뉴환이 중진들 험지나가라 그러니까 씨알도 안 먹혀. 지금 여기에 그 화답한 거는 이뉴환 오기 전에 하태경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뉴환이 직접 움직인 당사자는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하도 안 움직이니까 이제 이뉴환 입장에서는 사실 이뉴환의 정치 생명도 걸려 있거든. 여기서 그냥 바지로 끝나버리면 이뉴환이 남기는 족적은 없기 때문에 이뉴환이 퇴근을 할수록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 수도권이 장난이냐 뭐 지역구 저기 주민들과 한 약속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건 저는 우리가 이뉴환 돌아왔을 때 내가 당일날 나름대로 예측한 게 있어요. 이뉴환 저러다가 나중에 혁신 뭐 이 말을 안 들어주면 중간에 사퇴한다고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당일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뉴환이 지금 이제 거기까지 나온 건데 이뉴환이 혁신위를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여기에 내가 서울로 올라갈게 하는 중진이 있을까요? 없죠. 김기현 정도 뭐 가능성이 있고. 김기현은 서울로 올라온다기보다는 오히려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죠. 불출마하고 뭐 총리라든가 입각 뭐 이런 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요건 이제 거슬러서 우리 10월 달에 있었던 보궐선거까지 다시 올라가 봐야 됩니다. 보궐선거 끝나고 윤석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바로 비대위로 갈 생각이었어요. 비대위로 가려고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당에서 중진들이 반발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하고 상의해서 당 혁신을 하도록 하자. 사실 물갈이죠. 그렇게 해서 이뉴환 혁신위원회를 절충하는 식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뉴환 혁신위원장이 사실 저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너무 섣부르게 청기누설을 한 거야. 저건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영남 중진들 뭐 아웃되라 험주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섣부르게 던져보니까 영남 중진들이 바로 방어막을 쳐버린 거예요. 아 이게 윤석열이 이뉴환 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딱 눈치채고 이제는 우리 계기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야 봐 말 안 듣네.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 혁신이 해체해. 그럼 혁신이 해체하면 뭐겠어요? 비대위로 다시 가는 거예요. 네. 비대위로 가거나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윤석열 신당할게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내 무반응, 그다음에 혁신이 해산, 그러면 혁신이가 그냥 해산하느냐, 지도부 사퇴, 그리고 비대위 출범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네네. 근데 저는 그 신당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요. 비대위를 출범시키더라도 영남 중진들은 말 안 듣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김기현 같은 경우에 다음에 시장 나가면 또 돼요. 원래 이 사람 시장 하던 사람이거든요. 국회의원 하다가 시장 하다가 다시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 울산 시장이 누군가 하면은 김기현 지역구에서 구청장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울산 시장이. 그 울산 시장 보고 다음에 네가 국회의원 해. 나 다시 시장 갈래. 박맹우? 아니 박맹우가 아니고 지금 김두겸인가 뭐 그래요. 아 김두겸. 맞다, 예, 맞다, 그렇게 맞다. 하면 바꿔버리면 돼요. 그다음에 그 장제원 같은 경우에 무소속으로 삼자구도에서도 당선된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고 민주당이 출마한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자신 있는 거예요. 권성동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 있어요. 또 경남에 내려가면 누가 있냐면은 조혜진, 김태호 전부 다 무소속으로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박태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는 애인 윤석열의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저 레임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약에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우는 윤석열을 진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장제원처럼 하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같은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올라와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자기 지역의 신도들 모아가지고 막 4,000명씩 모아가지고 행사해버리면서 실제로 행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며. 여러분 저보고 서울을 가랍니다. 그러니까 객석에서 안 됩니다. 저는 이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뭐요? 이게 뭐 권성동이나 장제원이나 또 뭐 윤한홍이나 뭐 저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로 오겠다라고 막 너도나도 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사실상 국민의힘한테는 어느 정도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윤핵관부터 안 한다는 거잖아. 저기 장제원 이야기는 난 무소속으로도 당선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현장 정치 안 해보신 분들은 저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모를 건데요. 민주당의 서울의 국회의원들이 400명도 못 모읍니다. 물론 저기에는 뭐 부산광역시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겠지. 그런데 그 4,000명 모았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조직력이에요. 엄청난 거죠. 지역구 자체가 장제원 씨의 가족들이 몇 대째부터 해서 토로서 자리 잡아서 뭐 여러 가지 학교도 있고 뭐 기업도 있고 이런 지역이에요. 그 전혀 실제로 윤핵관이라는 자들은 전혀 윤석열 정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이 느낌이잖아요. 그럼 뭐지? 이게 레임덕 아니면 뭐요? 뭐 레임덕인 거고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역사성과 그다음에 이념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YSDJ 가신그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쿠데타한 나쁜 놈들이지만은 총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한강 다리를 건넜단 말이야.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참모들 가신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느냐?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윤석열 입장에서의 가신은 검찰들이거든. 검사들 자기 가신들을 자기 집권 후반기 안정을 위해서 꼽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이익관계로 만난 길 가다가 스친 사람도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장제원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 청문회 때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어준 방송에도 나갔던 일단 지금 내가 웃겨. 그래놓고 덜 변하더라고. 참. 지금 이뉴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웃겨요. 이 사람 도대체 언어가 뭔가 표현력이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지역구에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좋지 않아요. 저게 무슨 뭐라 그렇게 확 임팩트 있게 와닿는 게 아니라 저게 무슨 뜻이야? 해석 좀 해줘봐요. 우리 저 정치학 박사님께서. 저분 본인이 선출된 대표인 줄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꽂아주니까. 우유 마실래 할 수는 있는데 매 맞고 혁신위원장은 보고서 써가지고 당의 혁신안을 제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매를 때려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매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죠. 윤석열의 캐비넷 속에 매가 있다. 모양새 웃기게 된 거지 지금. 사실상 윤석열의 뜻이 있는 혁신위원장이 윤핵관들의 희생을 요구했으나 윤핵관들이 버티기 하고 있는 사실상의 각자도생. 왜? 나 이렇게 봅니다. 장제원 같은 사람들, 권성동 같은 사람들,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당연하죠. 수도권에 올라오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들의 끈이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려서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지금 각자도생하고 있다. 뭐 그 상태로 보는 게 가장 맞겠죠. 윤석열 정부가 인기가 있고 오래 간다고 생각한다면은 장제원이 초창기에 비서실장 요구했잖아요. 비서실장 요구했던 것처럼 뭐 장관 요구할 거예요. 부산이니까 무슨 국토부 장관이든 무슨 장관이든 이런 거 요구할 건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하 이제 윤석열 망할 때쯤 됐으니까 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어차피 난 내가 알아서 살아왔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수도권으로 올라왔는데 당선이 안 됐어. 지금 분위기는 그래. 예를 들면 윤석열 분위기 좋아가지고 수도권 가능성이 있다면 무슨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근데 윤석열이 탄핵돼 버렸어. 뭐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장제원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준석 지금 페북을 한번 볼게요. 야 읽어봐요.
아무래도 최근에 저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 경로로 이준석이 원하는 게 뭐냐와 같은 문의가 많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떠보기 위한 질문과 제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뉴한 위원장이 직접 저에게 중책을 맡기겠다는 등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보니 그 맥락에서 이기인 의원이 자신이 접한 내용들을 언론 인터뷰상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이 직접 연락한 바도 없고 저도 어떤 요구도 한 적도 없고 저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 외에는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인이 천하영인의 이기인이 비대위원장 맡으라고 연락이 왔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나한테 직접 온 건 없다 이런 거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기인도 그냥 한 말은 아닐 것 같고 일단 둘러쳐서 맺혀서 이준석을 흔들게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준석이 공천권을 갖는 비대위원장 정도로 들어가면 이준석이 윤석열만큼이나 때리고 있는 게 윤핵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공천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중 플레이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준석한테는 지금 사실상 분당이니까 바로 직전에 당대표니까 분당 사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막아보겠다고 저렇게 이중 플레이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요 사실을 이기인보다 더 이준석 측근의 사람한테 확인을 했어요. 뭐 그런 제안이 온 적은 없답니다. 온 적은 없고요. 대통령실이나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고 누군가가 윤핵관에 이제 밑에 말단 정도 되는 사람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냈는데 이준석 쪽에서는 이거를 덫을 놓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쪽에서는 비대위원장 와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다음날 바로 뒤통수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렇지. 윤석열한테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제안이 온다고 해도 너한테 전권 줄게라고 해도 누가 그걸 믿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준석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홀라당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의 가치는 10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이런 거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핵관 또는 윤핵관 호소인들은 정계 은퇴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페이스북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 당대표에 쫓겨날 때 앞장서가지고 지금 총대 맸던 자들이 사실 윤핵관들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준석과 윤핵관, 이준석과 윤석열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상 이준석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지금 50대 50인데 이준석이 그랬어. 신당 창당할 가능성 오늘부터 50, 하루 지나면 1%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쪽 진영도 그래. 이준석 신당 창당 못한다 50, 한다 50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 그리고 이준석 부류를 빼면 남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는 거는 뭐 김기현 같은 바지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와이프 어떻게 생각해요? 신당 창당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겠죠. 하는데 윤석열 이준석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60석 할 것을 6석으로 끝낼 것 같아요. 우리는 양쪽 다 때려야 돼서 힘들다 진짜. 아니 이게 이준석이 제대로 하려면은 지가 얻어 맞아서 쫓겨나야 되거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나가서 당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때려 엎겠다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 도우미가 되겠다라든가 그런 정치적 입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보수 정통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회에 이 한반도에 적화 통일이 아니지 파란 통일도 아니죠 뭐죠 이게 평화 통일을 하겠다라든가 또 신성장 정책을 해서 뭘 하겠다라든가 5대 강국을 만들겠다라든가 이런 비전을 갖고 만들면은 영남에서 못 켜요. 근데 지금 이준석이 하는 게 이뇨한한테 영어로 조롱하고 안철수하고 저기 말싸움이나 하고 하는 수준이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게 억지로 이슈 만들어 가지고 떠서 그냥 언론에서 주목만 받겠다라는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국정 운영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도. 영남 사람들도 윤석열이 잘못하는 거 알아. 그 윤석열의 잘못된 것만 지적해도 돼. 그래 나는 정반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확실히 포지셔닝이 되는데 그래서 이준석이 스스로도 그랬잖아요. 싸가지론 들고 나올 모양인데 알면서도 저래. 왜냐하면 그건 기본적인 인성이거든요. 인성.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는 레임덕이라고 봐요. 실제로 이 상황이 되면 레임덕이 아니 뭐야. 전직 당대표는 신당 만들겠다고 나오고 윤핵관들은 험지출마 안 하겠다고 나오는 거니까 윤석열도 참 윤석열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없다고 봐요. 나중에 김건희도 각자 도생합니다.
자, 여기까지